안녕하세요. 선한스타 로로쌤입니다. 2021년 12월 1일, 12월의 첫 거래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금요일 새벽 다우지수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추가적으로 34,800 이탈 후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한 34,600 정도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뭐 꼬리를 달고 이렇게 살짝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 우리나라도 어제 좀 실망스럽게 추가적으로 하락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장 정도는 잘 버텼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장에서 이렇게 좀 흘러내렸죠. 전세 글로벌 증시와 좀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미크론 확산 얘기가 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이제 현재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제 테이퍼링 가속화 방안에 대해 FOMC에서 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리고 테이퍼링의 가속화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번 주를 넘어가면은 이번 주 이제 주말부터는 블랙아웃 기간으로 FOMC에 한 2주 앞두고는 이제 말을 못합니다. 연준 위원들이 앞두고 이제 개인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주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정화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34,800 구간 좀 이제 이탈을 했는데 어제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이 음봉 안에서 움직이면 여전히 약세 구간이다. 아래쪽 방향으로 흔들기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 말씀드렸는데 흔들기가 아니라 살짝 이탈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한번 회복 시도하면서 이제 붙여놓는 정도, 33,800 쪽으로 붙어가는 정도의 움직임은 만들어줄 거라고 봅니다. 회복이 되느냐는 뭐 그 다음 일이겠죠. 일단 붙어서 저항 돌파 시도를 하고 다시 밀리느냐 아니면 회복되느냐인데 뭐 회복될 가능성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생각보다 오미크론 심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은 속도가 좀 더 빠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5,800을 뭐 바로 회복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좋겠지만 이것보다는 한 차례 저항받고 밀렸다가 회복되는 대신 속도는 좀 빠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도 뭐 61선 터치하는 정도로 아직도 밑에 이 지지선까지는 거리가 많이 남아 있고 보면 좀 더 다우보다 강한 게 느껴지시죠? 지금 지수만 봐도. 그래서 이제 15,800 오늘도 이제 위쪽 이 15,800 쪽으로 좀 붙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이번 주에는 다시 한번 15,800 회복 시도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나스닥은 여전히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일 우리나라 증시 좀 실망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900을 흔들기 나오면은 2,800 한 80에서 70 정도 사이 정도 요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이제 살짝 꼬리 달면서 회복 시도하려는 모습 정도만 보여줘도 우리가 예상한 범주 아니기 때문에 실망스럽진 않았을 텐데 뭐 기분 좋진 않아도 뭐 과도한 실망이 나오진 않았을 텐데 오후장에 한 번 더 밀어내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더나 CEO의 발언이 이제 백신 무용론까지 나오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이 뭐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전 글로벌 증시를 강타했죠. 평소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제 뭐 글로벌 이제 뭐 시장에서 뭐 현재 사회 현상이 우리나라도 지금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다가 뭐 4,000명 넘어가고 5,000명 뭐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 해외 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 쪽 선진국에서는 뭐 더 먼저 백신 접종률이 올라간 국가부터 시작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백신 무용론에 대해서 델타도 소용없는 거 아니었냐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현재 델타도 돌파 감염이 확산되고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백신 무용론 자체가 이제 한 번 더 퍼진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화이자랑 모더나에서는 뭐 수준 내에 가능하다. 화이자도 뭐 100일 안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모더나도 뭐 수준 내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일단은 이 발언의 목적은 뭐였다? 이 CEO가 우리 백신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백신이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다음번에 나올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개량 백신을 만들 테니까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해라.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괜히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전일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던 풋옵션 100억 매도가 나와야 된다, 청산이 나와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어제 100억 정도 청산이 나왔죠. 99억 5천억이니까 반올림하면 100억. 그리고 오늘은 뭐 추가적으로 좀 청산이 나오면서 필요한 게 뭐다? 선물 매수와 콜옵션 매수가 필요하다. 이게 파생 포지션에서
하락을 할 때 하락 포지션, 내려가는 하락 포지션을 먼저 청산이 나오는 게 우선이고, 이게 1순위고, 하락 포지션 청산 1순위, 하락 포지션 청산,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그 다음이 이제 상승 포지션을 구축하는 거다 말씀드렸는데, 선물 매수, 옵션 매수가 나왔습니다. 콜옵션 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승 포지션을 바닥권에선 구축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반등 가능성 뭐 충분하다. 어제 미리 말씀드렸죠. 오전장부터 선물 매수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마감이 5천 계약이 장중에는 이거 만 계약도 넘게 들어왔어요. 11,000계약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 계약 위쪽에 있다가 마감 동향에서 기관이 선물 매도를 받아줬던 것을 청산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뭐 마감 동향에 거의 한 6천 계약을 줄인 건데, 이거는 기관이 하락 포지션을 안 들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상승 포지션이 줄어든 거다. 그러니 이것도 나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기관이 하락 포지션을 많이 들고 있는 것도 시장에 부담을 주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매수 같은 경우도 코스피 9,400억이나 매수를 했죠. 거의 1조 가까운 매수를 했는데, 지난달에도 외국인이 코스피는 2조 5천억 매수했다, 코스닥 1조 매수했다 말씀드렸는데, 이번 달도 시작은 뭐 좋은 것 같습니다. 11월에 오히려 좀 과하게 밀었기 때문에 12월에는 좀 반등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냐, 조금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산타랠리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아직까지 좀 더 확인은 필요한데, 만기일까지 해서 말씀드린 게 이제 뭐 최소한으로 잡아도 2,950인 거고, 요거 돌파 시도 정도 나오는 거고, 아마 여기는 넘어서 2,900 한 8, 90 정도는 현재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2,950에 안착이 되느냐 이탈되느냐는 뭐 마감까지 보면 되는데, 반등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래서 3,000 약간 아래쪽까지 열려 있는데, 이렇게 상승 포지션을 구축하고 청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3,000 돌파해서 3,050도 노려볼 수는 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았고, 그리고 이제 상승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라는 가능성은 열어둔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식 매수는 뭐 세게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두가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환율도 1179원, 1180원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걸로는 안 된다. 환율은 1170원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시면은 환율 동향은 지금 조금이라도 안정 찾은 건 다행인데 1170원 아래 이 구간을 이탈해서 회복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1170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완만하게 하락하면은 이게 가장 좋은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좀 덜 올라왔는데 실망할 필요 없다. 코스피가 그동안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는데, 코스닥이 좋을 때도 괜히 약세 심리를 가중시켰죠. 코스피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게 우선인데 오늘 굉장히 잘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첫 단추를 잘 깨웠고 만기일까지 뭐 양호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반등은 나온다. 오늘 반등 뭐 2% 세게 나왔고, 코스닥은 1%라고 상대적으로 좀 아쉽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코스닥은 이미 우리가 예상한 범주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960포인트 정도까지는 흔들기 나올 수 있다. 대신 이탈하지 않는 게 맞다 말씀드렸는데 이탈하지 않았었고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흔들기는 나왔지만 오히려 상승 반전하면서 980 쪽으로 붙여놨다. 980 회복돼서 위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중립 구간 1020포인트 넘어가면 강세 구간이다 말씀드렸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코스닥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약세 구간에서 전중 최저점을 잡았던 코스피가 회복되는 게 우선인데, 오늘 강하게 회복이 나온 것은 뭐 다행이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종목 동향도 삼성전자가 오늘 회복된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하이닉스는 강한데 삼성전자는 좀 약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기재부에서 반대해서 이제 반도체 특별법 통과가 무산됐었는데, 오늘은 여야의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데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반도체를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현재 반도체 쪽을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좀 후퇴되는 정책을 자꾸 펼치려고 하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뭐 일부 타당성은 있지요. 그렇지만 저렇게 뭐 무작정 반대만 하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지어야 되는, 지금도 삼성전자에서 미국에 짓고 있죠. 우리나라에 지어야 되는 것을 다 자국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럽에서 자체적으로 공장 지어서 생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개발하면 제일 좋겠지만, 아니면 TSMC나 삼성전자를 유럽에다 공장 짓게, 미국처럼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그쪽에서 조달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걸 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굳이 너무 반대하는 거는 조금 안타까운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합의돼서 여야 합의로 해서 이제 특별법이 통과된 건 다행이다 보시면 되고,
자, D램 재고 감소 얘기가 나왔죠. 8월에 악성 리포트 나온 게 D램 재고가 좀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한 3, 4개월 지나 보니까 D램 재고가 이제 당연히 감소를 했겠죠. 이 감소되면서 이제 뭐 유지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D램 현물가가 최근에 반등을 시작했다라는 거. 근데 뭐 추세적인 반등보다는 살포시 올라왔다. 뭐 1월까지 1월이나 뭐 2월 요 정도까지는 조금 더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반등 구간을 조금 만들었다라는 것만 해도 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D램 재고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것. 그래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올라오고 하이닉스는 여전히 좋다.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처럼 바닥권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회복 시작했기 때문에 11만 5천 원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회복되면은 13만 원 쪽으로 붙어갈 가능성 충분하다 이번 달에 말씀드렸습니다. 돌파되면 뭐 더 좋겠지만 적어도 13만 원 도전만 해도 지수가 올라오는데 충분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하이닉스가 누구를 데려온다?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나머지 종목들을 좀 끌고 온다. 오늘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뭐 테크윙, ENF 테크놀로지, 뭐 테스나, SNS텍, PSK 뭐 등등 반도체 장비주들하고 뭐 패키징 쪽이죠. 패키징 쪽하고 이제 일반 장비주는 조금 약했고 소재주하고 뭐 후공정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올라오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좀 우려감이 있었던 MSC 쪽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같이 따라 올라올 것이다, 끌고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기도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잘 올라오고 있고, 기존에도 16만원 회복되면은 좋아질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벌써 17만원 중반 18만원 저항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MLCC 경쟁력은 이미 충분히 확보가 됐고 이제 우려감은 좀 너무하다 싶은 것 같고, 이제 카메라 모듈 쪽도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라는 뭐 리포트도 나오면서 이제 긍정적인 모습 보이기 시작했다. 5G 같은 경우도 신한금융투자에서 뭐 업황 개선 전망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증권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출시된 이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주요국에서 다운로드 1위를 이제 기록하면서 내년 매출도 좀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신작 게임들 이제 출시 기대감이 있죠. 뭐 자체적으로 이제 뭐 자회사들이랑 해서 프로젝트 비링엄, 그리고 칼리스토 프로토콜, 뭐 썬더 티어 1 이런 신작 게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안정적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0만원 이탈했는데 오히려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들을 좀 주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전망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나온 날이죠. 바닥 짚고 올라오면서 뭐 화학주나 뭐 이런 경기민감주들, 롯데케미칼을 비롯해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정도가 됩니다. 이게 25만원 회복될 때까지는 뭐 별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0%나 올라오면서 강하게 그래도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모습 좋습니다. 대한유화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화학주들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 뭐 긍정적이다. 뭐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면서 좀 이제 여름부터는 좀 어려웠었는데, 자, 그 후에 이제 좀 우려감이 이제 좀 과도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제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뭐 60일선 넘어가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뭐 금호석유나 이런 종목들 당연히 뭐 좋아지고, 뭐 경기민감주하면 포스코도 뭐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지주사 전환 기대감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뭐 6%대 상승, 동국제강은 뭐 언제나 뭐 그 철강주 말씀드릴 때 뭐 가장 뭐 탑픽 동국제강 쪽을 노리고 있는, 이 업황을 노리고 있는 컬러 강판 쪽 노리는 이제 포스코 강판 이런 쪽이 뒤따라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기술적 반등 나온다. 여기에 조선주까지도 보면은 현대인포조선이나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은 일부 나오고 있다. 아직 조선주는 좀 약합니다. 내년에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나 업황 개선 기대감 충분히 있고 올해 수주 잔고 굉장히 많이 쌓아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뭐 현대중공업 중심으로 해서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좀 강했기 때문에 오늘 뭐 조금 이제 좀 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밀린 게 거의 없죠, 현대중공업은. 그래서 뭐 잘 버텨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이 좀 약한 것 뿐이고, 전체적으로 내년 정도에는 이제 조선업황도 턴어라운드 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도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한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죠.
오늘 뭐 4% 올라왔는데 뭐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최근에 워낙 많이 밀려가지고 이제는 뭐 저점 찍고 좀 반등이 나오려면 그래도 요 120만 원 정도는 회복해 줘야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좀 올라오지 않겠느냐라고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G생활건강 뭐 120만 원 회복하는 거는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남북경협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이제 서훈 안보실장이 내일 중국을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양재치의 초청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정도가 되면 생각하시면 돼요. 종전선언 등을 논의한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이제 주도해서 종전선언 얘기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제 중국이 좀 끼어들었으니까 이 부분에서 좀 이해득실은 뭐 따질 수 있지만 뭐 진행되는 건 좀 가속화될 수 있겠죠. 이에 뭐 아난티를 비롯해서 뭐 신원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왔다. 그래서 뭐 개성공단 관련주라던가 아니면 대하TI 같은 이런 철도 관련주들, 조비, 경농, 아시아종료 같은 이런 뭐 비료주나 이런 농업 관련주 쪽, 그리고 식량 쪽, 그리고 광명전기나 이런 전기 계열, 그리고 화성밸브 같은 이런 러시아 가스관 같은 계열 이쪽이 전체적으로 반등이 좀씩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뭐 최근에 밀린 거에 비하면은 이제 뭐 미비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종전선언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뭐 정권 안에서 하고 싶어해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뭐 진행 사항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력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순환매 정도는 꾸준히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탈원전 정책이 양 당에서 지금 완전히 갈리고 있는데 두산중공업이 이제 증자 이슈로 해서 밀렸는데 오늘 반등이 조금 나왔고 한전기술이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탈원전 정책도 그래도 정권이 바뀌면 좀 전환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이 계속 대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장이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뭐 우진이라던가 항상 뭐 후발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고 5% 정도, 그리고 뭐 일진파워, 뭐 한신기계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뒤를 좀 받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전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이제 정책적으로 좀 부각이 된다 보시면 되고, 일진아이솔루션은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이게 227만 4,700주, 한 6.26% 정도 됩니다. 기간의 의무 보유 확약이 해제되면서 이제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 물량이 풀리면서 좀 밀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박앤세일로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도 서서히 이제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핑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독도버스 이제 사전 가입이 3만 명을 넘었다라고 하면서 22,000원 저항 구간을 바로 돌파해 버렸습니다. 이제 고점 부근은 이제 돌파를 노리고 있는데 뭐 굉장히 뭐 오늘 거래량도 좋으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25,000원 구간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앞으로 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25,000원이 저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걸린다라고 하면 한번 줄이시고 여기를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갭으로 넘어가든지 뭐 장대함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꾸준히 뭐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비슷한 이슈로는 인스트로메딕 같은 경우가 싸이월드 메타버스가 이제 17일날 이제 돌아온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6,000원 중반대를 계속 두들기고 있는데 6,500원 구간에 벌써 뭐 세 번째 저항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싸이월드 기대감으로 올라올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싸이월드가 오픈하게 되면은 오히려 재료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린 게 인트로메딕 외에도 뭐 NHN벅스나 이제 뭐 다날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엮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 함께 보면서 순환매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조금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이제 저점 가능성은 충분하다. 풋옵션 하락 포지션은 청산 크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위기 뒤에 기회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2월은 기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산타랠리를 기대해도 좋고 반도체주 비롯해서 기존에 좀 이제 쉬었던 뭐 화학주나 이런 경기민가주들도 역습을 시작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이에 수능하고 맞춰서 기존의 약세 심리는 좀 떨쳐버리시고 일단은 뭐 상승장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1차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장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 하락 포지션을 뭐 크게 구축하거나 하지 않으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시장은 저희가 볼 때는 내년 봄까지는 충분히 트레이딩 가능한 구간이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한 다음 주 정도까지 해가지고 일부라도 좀 교체하면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도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뭐 빠르면 이번 주 중반 이후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정도에 포트폴리오를 일부 교체한다라고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었는데 뭐 그 전략은 뭐 그대로 시행되는 것 같아요. 어제 살짝 위기감은 있었지만 역시나 하락 포지션 청산, 외국인의 이 풋옵션 청산 같은 하락 포지션 청산은 언제나 기회를 준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